여기 독소 조항에 대한 법적 증거와 손해배상 근거가 있습니다. 윤세영의 결혼식장에 구지석의 기자회견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구하나의 동생들을 불공정 계약으로 공격하려던 신여진은 그제서야 황진구가 구지석과 손을 잡고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진구 어딨어? 신여진은 황진구를 찾았지만 식장 어느 곳에서도 황진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진구가 구지석과 임시동맹을 맺어서 악랄한 신여진에게 시원한 반격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택의 널찍한 응접실 안 웅장한 샹들리에가 거실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긴 소파에 나른히 몸을 기댄 채 손끝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유로움과 서늘한 기운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맞은편에 선 최명진은 잔뜩 긴장한 기색으로 서류철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동서, 지창이랑 지은이한테 빌려준 20억, 당장 회수해. 신여진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에서 어떠한 동정심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움찔거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지금 회수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람들이 반발하면 하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여진은 비웃듯 한쪽 입술을 빗둘게 올렸습니다. 하나가 들고 일어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그냥 하라면 해. 더 이상 이 일로 귀찮게 하지 마. 그때 장비서가 문틈 사이로 조용히 들어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신여진의 예민한 표정을 보고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비서는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서더니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신여진은 냉담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장비서 빠져. 난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어. 이에 최명진은 다시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택 너머 정원에서는 분수대가 힘찬 물줄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그 물살처럼 모든 걸 압도하는 기세로 상황을 단숨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최명진은 그 모습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만만치 않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형님, 저도 이번엔 하나를 확실히 몰아붙일 생각이에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최명진을 흘끗 돌아봤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나가 은총이 돌보는 거 그냥 뒀다간 우리 계획도 다 틀어질 거야.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응접실은 적막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은총이를 핑계로 폭로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그 불안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최명지와 함께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 구하나를 올가매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최명지는 안경 너머로 차가운 빛을 반사시키며 재빨리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해둔 게 있어요. 그 애들이 뭘 하든 이제 물러설 곳 없을 겁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어서 움직여. 단호한 목소리가 응접실 공기를 가른 뒤 최명진은 곧장 몸을 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려는 듯 싸늘한 기운이 장식품이 가득한 거실 곳곳에 번져나갔습니다. 회장실로 불려간 구하나는 바짝 얼어붙은 표정으로 신여진을 마주했습니다. 적막한 실내에는 무거운 기운이 흘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조차 오늘은 스산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선 신여진은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툭툭 치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동생들 협박하지 말라고 또 하러 온 거야? 신여진이 낮은 톤으로 내뱉었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안에는 날선 경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강하게 압박당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간 정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지창이랑 지은이 제 가족이에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재빠르게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어쩔 건데? 너 혼자서?
그냥 입 다물고 은총이 우울증이나 신경 써. 괜히 나서지 말고. 신여진의 태도는 완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치 구하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곧장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언뜻 비쳤습니다. 그러나 구하나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이 상태는 제가 책임질 일이에요. 하지만 동생들 협박하는 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신여진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탁 하고 닫았습니다. 그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살벌해졌습니다. 구하나는 전혀 기죽지 않은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은총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뻔히 아시면서 왜 더 상황을 망치시는 거죠? 신여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하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지만 의외로 직접적인 손짓은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까지 나가나 보자. 괜히 힘만 빼지 말고. 그 뒤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정적이라기보다 곧 터질 폭풍 전야에 가까웠습니다. 구하나는 선명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동생들 위협 계속하시면 분명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신여진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불쾌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행보를 주시하면서도 은총이 문제로 더 이상 일이 커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스멀스멀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는 구하나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오만한 태도가 거슬렸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동생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날 쉽게 내버려 두진 않겠지. 구하나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있는 구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자신과 동생들, 그리고 은총이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라는 회의감도 스쳐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황진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구하나를 찾은 그는 서둘러 다가오더니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씨 괜찮아요? 황진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 속엔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마주한 황진구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진구씨가 여길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신데요? 황진구는 커피를 시선도 주지 않고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총이 입양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돕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말에 구하나는 잠시 동요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은 신여진에게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구하나는 의심 어린 시선으로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때마다 결국 회장님 뜻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셨잖아요. 황진구는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제 부족함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동생들 문제도 제가 해결해 볼게요. 그걸로 제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울렁였습니다. 은총이에 대한 걱정은 물론 구지창과 구지은이 이미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줄 사람은 정말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황진구가 다시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회장님 완강한 거 진구씨가 더 잘 아시잖아요. 협박 같은 것도 서슴지 않으시고. 황진구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다부지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더 이상 회장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씩 믿고 가보려 해요. 은총이 제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구하나는 그의 진심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야 고맙죠. 근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회장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황진구는 결심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지창, 지은 문제부터 손 써볼게요. 그 후라도 늦지 않죠.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서로 상대를 향한 애틋함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말이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본인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했으니. 좋아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살짝 좁혔습니다. 황진구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구하나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총이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한 작은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에 들어선 황진구는 어쩐지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신여진은 살짝 비스듬히 기대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썹 사이에 짙게 서린 불만이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반대편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창이랑 지은이 협박하는 거 그만해주세요. 저 더 이상 못 따르겠습니다. 황진구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젖힌 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구본부장이 무슨 권리로? 듣자 하니 요즘 내 결정에 불만이 많던데. 황진구는 억눌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들 위협해서 얻을 거 없습니다. 하나씨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은총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여진은 비웃는 듯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난 하나가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하려는 거야. 동생들까지 묶어야 확실하지. 황진구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재차 시도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신여진은 손짓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끄고 나가. 황진구의 얼굴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이때 옆에서 구지석이 어깨를 들썩이며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둘은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듯 서류를 꺼내드는 동작에 미묘한 합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고 신여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곧장 회장실 밖 복도로 나온 황진구는 구지석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더는 설득 안 되겠네요. 전에 말했던 동맹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지석은 짧게 코웃음을 치더니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비밀 서버 마스터키 때문에 황진구 씨 협조가 필요하죠.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임시 동맹. 황진구는 살짝 안도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하나씨랑 은총이를 지키려면 더 이상 회장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윤세영 쪽 문제도 걸려있고. 구지석은 멈춰 서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협력하죠. 우리 서로 속이지 맙시다. 두 사람은 미묘한 신경전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해결하려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공생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실 안에서는 신여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만간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고 은총이 문제도 풀어야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내가 정한 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황진구가 등을 돌렸지만 신여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구지석과 황진구의 발걸음은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그 불완전한 동맹이 이들에게 어떠한 돌파구를 열어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대한 꽃장식이 가득한 호텔 라운지. 윤세영은 한껏 멋을 낸 채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돋보였고 예식 관련 잡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사한 브로치로 장식된 재킷을 여미며 윤세영은 만족스러운 듯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흘끗 살폈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윤세영을 보곤 곧장 의자에 앉아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윤세영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갑자기 결혼 얘기를 서두르자고 하다니 회장님 반응은 어땠어? 황진구는 탁자 위 잡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 난 은총이 입양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그리고 너도 후계자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싶지 않아? 윤세영은 아가씨 같은 몸짓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은총이 입양은 빨리 해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한동안 뜸들이더니. 황진구는 어깨를 살짝 으쓱해 보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은총이 나한테 중요한 아이야. 그리고 우리 결혼도 서로한테 이득이잖아.
윤세영은 순간 의심 어린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지만 황진구가 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결혼식 날짜도 앞당기자. 어차피 회장님도 빨리 보고 싶어 하실걸? 그리고 내가 후계자 자리 확실히 잡으면 너도 편해지겠지. 황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윤세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좋아. 난 언제든 준비됐어. 윤세영은 그 모습에 만족하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왠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굴러갈 것 같다는 자신감이 퍼졌습니다. 나중에 드레스 보러 같이 가자. 무슨 스타일이 좋을지 고민인데 내 의견도 들어봐야지.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복잡한 심경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래, 가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으나 그 미소 뒤에는 각자의 속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후계자가 될 기회를 확실히 잡고 싶었고 황진구는 은총이를 지키고 구하나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일단은 같은 길을 걷지만 진실한 애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위태로운 연대였습니다. 윤세영은 잡지들을 걷어 치우더니 살짝 몸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진짜로 결혼식 날짜 앞당겨도 돼? 황진구는 부드러운 눈빛을 들이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만간 날짜 확정하자. 그렇게 둘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아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초대 손님 목록, 그리고 은총이 입양 절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윤세영의 얼굴에는 야심과 기대로 가득 찬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황진구 역시 신여진에게 반기를 들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윤세영과 결혼식을 논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윤세영은 사무실에서 달콤한 휴식이라도 즐기듯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엔 예식장 계약서와 은총이 입양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촉박하게 잡히면 잡힐수록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구지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윤세영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황진구랑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 수화기 건너 구지석의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습니다. 결혼 서두른다며? 은총이 입양도? 내가 도와주기로 했으면 네가 약속한 것도 먼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세영은 짜증이 묻어난 표정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그거 마스터키 말이지? 알았어, 곧 넘겨줄게. 근데 확실히 도와줘야 해. 난 은총이가 필요해. 후계자 자리 잡으려면. 구지석은 비꼬듯 대꾸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요구한 것도 적지 않잖아. 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윤세영은 눈을 흘기듯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여기서 내가 발 빼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마스터키 넘길게. 구지석은 짧은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생각보다 빠르네. 전화를 끊자마자 윤세영은 비밀 서버에 관한 USB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작은 금고 안에 보관해뒀던 물건이었습니다. 살짝 망설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필요하기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선 구지석과도 어느 정도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구지석은 화면을 점검하더니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윤세영, 믿고 있었어. 윤세영은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확실히 움직여야 해. 황진구랑 결혼하는 동안 문제 생기면 안 돼. 구지석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 이득을 위해서라도 널 도와야 하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 따위는 없었지만 지금은 공통된 목표가 더 중요했습니다. 윤세영은 그를 지나치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곧 결혼식이야. 축하하러 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구지석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축하해 윤세영. 사무실 복도로 걸어나간 윤세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황진구와 결혼식을 치르는 그림, 은총이를 입양해 혜성그룹 후계자가 되는 그림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구지석에게 넘긴 마스터키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이 생각하는 건 오직 원하는 걸 얻는다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한편 컴퓨터 모니터가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 옆에서 데니가 문서를 정리하며 매의 눈으로 모니터를 훑고 있었습니다. 이 서버에 기업 사냥 자료가 쌓여있네. 독소 조항부터 불법 계약까지 아주 제대로야. 구지석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된 서류를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법무팀에 넘기면 바로 소송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신 회장 쪽 타격이 꽤 크겠네요. 구지석은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탐색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난 그냥 신 회장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흔들 생각이거든.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구하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구지석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수화기 건너 구하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나 진구 씨랑 손잡기로 했어. 동생들 지키려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신 회장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면 나도 도울 거야. 구지석은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황진구 씨랑 움직이면 신 회장 결혼식에 빈틈이 생길 거고. 구하나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내 동생들이랑 은총이까지 지키려면 이제 물러설 수 없어. 필요하면 뭐든 할 거야. 구지석은 서류를 뒤적이며 흥미롭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좋아. 각자 목적은 달라도 결국 목표는 같으니까 협력하는 게 맞겠지. 근데 누나,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네. 전화를 끊고 난 구지석은 데니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누나까지 끼면 신 회장도 꽤나 당황하겠지. 솔직히 난 재밌어지고 있다고 봐. 데니는 서류를 챙기면서 한쪽 입술을 살짝 올렸습니다. 위험 요소도 있긴 한데 지금은 신 회장부터 흔드는 게 우선이니까요. 구지석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여유롭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내가 주도해야 해. 결국 모든 걸 손에 쥐고 흔들려면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어두운 사무실에 모니터 불빛만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이미 여러 수를 앞서 그려놓은 듯 자신만만하게 화면 속 자료를 챙겼습니다. 데니 역시 이를 든든히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 구하나는 동생들을 지키려는 결심으로 차갑게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함께 움직이는 듯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이득을 쫓는 복잡한 연대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침 신여진의 저택 응접실은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창밖 정원에서는 장미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커다란 창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최명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들어서자 신여진은 무언의 시선으로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결혼식만 잘 치르면 다 해결될 거야. 은총이도 내 손에서 키울 거고 구하나도 더 이상 나설 수 없겠지. 신여진이 팔짱을 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명진은 서류철을 소중히 안고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곧 하나 동생들 더 조일 생각이에요. 완전히 손 들게 만들어야죠.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꿈틀거려도 꼼짝 못하지. 바로 그때 황진구가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여진의 눈앞에 서서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다들 바쁘시네요. 신여진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황진구를 흘겨봤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겠지?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스쳤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신여진은 귀찮다는 듯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뭔데? 필요한 건 알아서 챙기고 난 바쁘니까 얼른 말해. 황진구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씨랑 구하나씨 동생들 압박하는 거 제발 그만해주세요. 결혼식 전날까지 이런 식이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여진은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옆에 있던 최명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요, 회장님. 구하나가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르잖아요. 황진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색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신여진은 매정한 시선으로 황진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분위기는 가혹했습니다.
황진구는 결국 무거운 기분으로 예를 갖춰 인사하고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여진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줏대가 생겼지? 하긴 결혼식 앞두고 예민해졌겠지. 최명진은 조용히 서류를 들춰보며 동조했습니다. 결혼식만 끝나면 구하나는 꼼짝 못할 겁니다. 저도 필요한 조치는 다 해뒀어요. 신여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밝은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엔 어두운 그림자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총이와 구하나 그리고 황진구까지 뒤엉킨 상황에서 무언가 터질 듯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구하나의 집은 괴이쩍도록 조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구하나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 구석에서 분주히 서류를 끄적이는 구지창을 발견했습니다. 구지은은 주방에서 커피를 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오늘 결혼식이잖아. 황 사장님이랑 윤세영이 결혼한다며. 구지은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눈가에 피곤이 가득 서려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린 안 가. 지금 이 불공정 계약서랑 독소 조항들 정리해야 해. 구지창은 서류를 들춰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조항들 진짜 말도 안 된다. 20억 넘게 빌려주고 못 갚으면 배로 갚으라니. 구하나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분 담보에 위약 조항까지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구지은은 가져온 커피를 각각에게 내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우리도 잘해보려던 거였는데 결국 누나한테 짐만 됐네. 구하나는 구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돼. 분위기는 비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결혼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이들. 구하나는 노트북 화면을 열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회장 측의 불공정 행적과 연루된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거야. 오늘 결혼식이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구지창은 고개를 끄덕였고 구지은은 고민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 사장님 믿어도 되는 걸까? 결혼식 앞두고도 우릴 챙긴다는 게 진짜인지. 구하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진구 씨가 동생들 문제 해결해주겠다고 했고 은총이 입양도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한번 믿어볼 만해. 창밖으로 햇살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곧 인파와 축하로 들썩이겠지만 여기 이들은 전쟁 같은 하루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기다려봐. 우린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은총이도 반드시 데려오고 너희도 안전하게 지켜줄게. 구지창과 구지은은 동시에 머리를 끄덕이며 조용히 결심을 함께했습니다. 결혼식이 잔인한 폭로의 무대가 될지 혹은 완벽한 승리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는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며 웃음과 축하의 인사가 오갔지만 정작 신랑인 황진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파 속에서 윤세영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황진구,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식 시작까지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녀는 속삭이듯 불평했습니다. 하객들이 눈치챌까봐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사회자가 리허설을 준비 중이었고 양가 친지들도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서성였습니다. 윤세영은 조마조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몇 번이나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 배신하는 거야? 윤세영은 마음속으로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지각인가? 갑작스럽게 사고라도 났나?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더욱이 이날은 혜성그룹 회장의 참여로 화제가 된 결혼식이라 취재를 온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윤세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무대 뒤 커튼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최명지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뭔가를 숨기려는 듯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기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지?
윤세영은 혹시나 하는 불안과 배신감이 솟구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아기까지. 애써 자신을 다잡았지만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회자는 무대 앞으로 나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랑 측에서 약간의 사정이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커져갔고 윤세영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꼭 쥔 채 초조함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곧 올 거야, 올 수밖에 없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은총이를 품고 명실상부한 후계자 자리에 오르는 날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황진구가 정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은 어떻게든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 신랑이 사라진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버티기 힘든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작 1분 남았습니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대 위의 신랑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세영은 초조함을 넘어 거의 공황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장 곳곳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황진구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식 현장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리한 눈빛과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취재진과 카메라가 즐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성그룹 회장 측의 불공정 계약과 기업 사냥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황진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장면은 생중계로 송출되는 듯 식장 안 대형 화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당황스럽게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지금 결혼식 중 아니야? 저 사람 신랑 맞지?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윤세영은 무대 뒤편에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어진 황진구의 발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성그룹은 수많은 독소 조항과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확보했고 피해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식장 안 곳곳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은 황급히 카메라를 재정비하고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축제의 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신여진도 이 영상을 어디선가 보고 있을 터이지만 아직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조리에 침묵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결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황진구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결정적 폭로가 이어지자 윤세영은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뒤엉켜 넘어질 뻔했고 식장에서 몇몇 지인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이미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날 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크린에서는 황진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방대한 자료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독소 조항, 과거 기업 사냥 사례, 불공정한 배상 금액 모든 것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결혼식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우왕좌왕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윤세영은 본능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힌 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원래 그녀가 은총이를 데리고 당당히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황진구의 기습 폭로로 윤세영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곧 신여진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된 그 시각, 구청 민원실 한 구석에는 조용히 서류를 제출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였습니다. 웨딩드레스나 턱시도가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은 함께 혼인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구하나가 작게 중얼거리자 담당 공무원이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고 서류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진행하게 돼서 많이 부담될 텐데.
구하나는 떨리는 손을 가슴께에 모았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은총이를 지키려면 여기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황진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던진 폭로가 떠올랐습니다. 저 결혼식장이 지금쯤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을지, 윤세영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진구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씨, 이제 우리 부부네요. 서로 약속 지킨 거라고 생각해요. 동생들도 지키고 은총이도 입양해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구하나는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짜 결혼이네요. 이렇게 서류만으로 끝낼 줄은 몰랐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모두 완료하고 두 사람을 향해 간단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식을 치른 것도 아니고 주변에 누구도 없이 작은 축하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원실 밖으로 나오자 황진구는 살짝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 은총이 입양 절차 시작해야죠. 하나씨도 준비해주세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지 모르게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알아볼게요. 은총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둘이 구청 계단을 내려올 때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기자들의 연락, 그리고 식장에서 폭주하는 전화였습니다. 황진구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장이 난장판이 됐나 보네요. 예상은 했지만 어쩔 수 없죠. 구하나는 머뭇거리다가 황진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 고마워요. 결국 제 동생들이랑 은총이 위해서 여기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황진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제 선택 후회 안 해요. 앞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같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들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끝내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에서 울리는 비명과 분노는 이곳에 닿지 않았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더 큰 경랑 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다지며 은총이를 지켜낼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결혼식장에서 종적을 감춘 신여진은 결국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인해 불거진 불공정 계약 의혹, 기업 사냥 정황 등이 일제히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급 차량을 타고 경찰서 주차장에 내린 신여진은 여전히 고고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 복도를 지나려는 순간 윤성호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는 붉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최명지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신여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나 바빠. 윤성호는 애써 분노를 누르며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최명지가 20년 전에 조영사를 매수해서 우리 유진을 죽이게 했다는 증거야. 순간 신여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이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뭐라고? 최명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윤성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최명지는 내 옆에서 널 이용해 온 거야. 여기 녹취 파일이랑 진술까지 다 있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뒤편엔 최명지가 있었지만 명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하나는 싸늘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시겠어요? 최명지가 회장님을 철저히 속였다는 걸. 신여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최명지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유진이를 죽게 만든 게 내 짓이라고. 최명지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건 뭔가 오해가. 신여진은 분노로 목이 잠긴 듯 최명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감히 내 딸을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고도 나를 조종해왔다고. 그때 구하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은총이를 도구처럼 이용한 대가를 치르셔야죠. 그리고 제 동생들 협박한 것도 다 회장님이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신여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새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살아있길 바랐는데. 최명지, 네가.
최명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은총이까지 끌어들이면서 저를 속이고 협박한 거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 드러났어요. 회장님, 이제부터 저희한테도 사과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신여진은 마치 정신이 번쩍 든 듯 구하나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섰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구나. 말을 잇지 못한 신여진은 허탈하게 눈물을 떨궜습니다. 윤성호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경찰서 안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대치는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숨김도 변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이 최명지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 그리고 구하나와 은총이, 구지찬과 구지은까지 희생시킨 지난날의 악연이 결국 여기서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도 이제는 죄책감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돌아서면서 가슴속 묵은 응어리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은총이는 제가 잘 돌볼 겁니다. 회장님은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한 값을 치르세요. 그 말에 신여진은 널키 나간 듯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최명진은 질린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악연은 그렇게 처절한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진실과 함께 이 복잡한 인연도 마침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